새벽 6시 서울역 앞 지하보도. 사람들은 이 노인을 그저 구두닦기라 불렀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어김없이 나타나는 83세 박동수 씨. 카메라가 그의 낡은 손을 클로즈업합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한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 사이사이 구두약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와 연결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아도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 2만 원.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돈으로 83세 노인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장인들이 2,000원을 건네고 가면 노인은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 모습에는 한때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 품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일을 마친 박동수 씨가 무거운 구두닦기 상자를 들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중히 지니고 다니는 낡은 가방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평 남짓한 쪽방촌의 작은 방, 낡은 이불 하나, 작은 가스레인지, 그리고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서랍장이 전부였습니다. 박동수가 구두닦기 도구를 정리하고 나서 낡은 가방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꺼냅니다. 일기장은 5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습니다. 표지는 해져 있고 페이지들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박동수와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큰 저택이 보였습니다. 박동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깁니다. 페이지마다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들과 함께 더 많은 사진들이 보입니다. 1965년 3월 15일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미영이와 처음 만났다. 그녀는 마치 천사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다. 또 다른 페이지를 넘기자 1967년 8월 20일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미영이가 임신했다고 했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1968년 5월 10일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 곁에 있을 수 없다. 미영이 아버지가 나를 찾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사라져야 한다. 노인이 일기장을 꼭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56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일기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연 이 노인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구두닦기 노인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동수, 올해 83세. 평생을 역 앞에서 구두를 닦으며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구두닦기 자리를 펼치는 박동수의 모습을 카메라가 담아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박동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밥집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수 어르신은 늘 꼿꼿했어요.
힘들어도 허리 펴고 구두를 닦으셨죠. 한 번도 구걸하거나 동정을 구하는 모습 본 적 없어요. 문구점 사장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아무 가족도 없는 줄 알았죠. 늘 혼자셨으니까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 누가 찾아오는 걸 본 적이 없어서요. 노인정의 한 할머니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가끔 멀리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달라요.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어요. 박동수 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표정이 순간 굳어지며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없이 정확히 일어나는 박동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라면 하나를 끓여 먹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6시 구두 닦기 도구를 들고 집을 나서서 30분을 걸어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8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자리를 펼치고 첫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50년 넘게 똑같이 반복되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낮 시간 구두를 닦는 박동수의 손놀림은 예술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구두를 닦는 모습에서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장인의 솜씨가 느껴졌습니다. 한 손님이 정말 깨끗하게 닦아주시네요 라고 말하자 박동수는 미소를 지으며 오래 했거든요. 50년 넘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시간 손님이 없을 때면 박동수는 혼자 앉아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 지금 몇 살이 됐을까? 56살인가? 하지만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동수가 하루 번 돈을 세어봅니다. 23,000원. 오늘은 그래도 좀 많이 벌었네. 라며 작은 기쁨을 표현합니다.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를 삽니다. 편의점 사장이 정말 가족 없으세요? 라고 묻자 박동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있긴 있죠. 하지만 만날 수 없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냥 잊고 사는 게 나아요. 쪽방으로 돌아온 박동수는 간단한 저녁을 먹고 나서 다시 일기장을 꺼냅니다. 오늘도 한 줄을 씁니다. 2024년 9월 9일. 오늘도 아들 생각을 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매일 밤 그는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5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보니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지 오늘로 100일. 아들의 첫 생일. 보고 싶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나이.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나이. 일기장을 덮으며 박동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지. 과연 박동수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평생 그리워한 아들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서울역 앞에서 박동수가
평소와 같이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지만 추위에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올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하지만 박동수 씨는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님, 구두 좀 닦아드릴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구두 닦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 2시경 갑자기 박동수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워.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박동수.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19 불러요. 빨리.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박동수,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119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환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신원 확인이 안 되고요. 연락할 가족이 없다고 하는데.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네요. 영양실조와 과로, 그리고 저체온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장기간의 영양 부족과 과로로 인해 몸 상태가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박동수에게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께 연락해야 하는데. 박동수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 없어요. 평생 혼자였으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상태로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요. 의사의 말에 박동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셔야 하고 검사비까지 하면 200만 원 정도. 박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냥 집에 가겠어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위험해요. 병원비조차 낼 수 없었던 그는 또다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박동수가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고 글을 썼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 쓰러졌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일기장을 누군가 꼭 읽어주길 바란다. 눈물을 흘리며 박동수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전해주길. 아버지가 평생 그를 사랑했다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56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1968년 5월 미영의 출산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젊은 박동수는 기뻐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하지만 미영은 약한 목소리로 동수야.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미영의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박동수 라고 불렀습니다. 놀란 박동수가 아버님 라고 대답하자 미영의 아버지는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딸과 손자에게서 떠나라. 젊은 박동수가 아버님, 저는 미영이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자 사랑? 거지 주제에 감히 라는 모욕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미영이 울며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미영의 아버지는 박동수에게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장 사라져라. 아니면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가족들이요? 내 부모, 형제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고 싶지 않다면 당장 꺼져라. 박동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아들, 아니면 가족의 안전. 병실 복도에서 미영과 마지막 이별을 나눴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울고 있는 미영이 동수야, 가지마 라고 애원했지만 박동수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너와 아이만 위험해져. 그럼 우리 아들은? 미영의 질문에 박동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랄 거야. 그리고 미영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약속해줘.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절대 말하지 마. 그 아이가 평생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하고 싶지 않아.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박동수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건강하게 자라라.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박동수는 돌아서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미영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박동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사라졌습니다. 현재 병실로 돌아와서 박동수는 일기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56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내 아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56년 동안 숨겨온 아픔. 과연 이 비밀은 영원히 묻힐 것인가? 사흘이 지나 박동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가족 연락이 시급해요. 하지만 연락할 가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박동수가 쓰러진 날 현장에 있었던 28세 청년 김태현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평소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하던 대학원생이었던 그는 박동수의 상태가 궁금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현장에 있었던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간병사가 반가워하며 그날 119 신고해 주신 분이시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박동수의 상태를 묻고 나서 침대 옆 서랍에 놓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간병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가족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할아버지가 일기장을 되게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계속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김태현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겉표지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네요. 언제부터 쓰신 걸까요? 그때 박동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김태현입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도와드렸던. 박동수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김태현이 일기장을 가리키며 할아버지, 이 일기장 정말 중요한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박동수의 눈빛이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그걸 읽어보셨나요? 아직은 읽어봐도 될까요? 박동수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김태현이 일기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3월 15일. 오늘 미영이와 처음 만났다. 일기장 속에는 충격적인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가며 김태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1965년 8월 20일. 나는 젊은 사업가였고 한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었다. 할아버지, 이게 정말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박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태연이 계속 읽어갔습니다. 1967년 12월 3일. 미영이가 임신했다고 했다. 우리 아이, 우리의 사랑의 결실. 이 노인은 과거 한 기업 창립자의 딸과 사랑에 빠졌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기장에는 1960년대 서울의 흑백 사진들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박동수가 양복을 입고 아름다운 한복 차림의 여인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네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입니다. 김태연이 계속 읽어가며 나는 존재를 숨긴 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정말 아드님이 계시는 거예요? 박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56년 전에 태어났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어? 아니, 찾으면 안 됐어. 왜요? 내가 나타나면 그 아이와 미영이만 힘들어져. 그때 김태연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일기장에 구체적인 이름들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여기 이름이 적혀 있네요. 대한그룹 창업자 딸 이미영, 그리고 아들 이름 이민호. 박동수가 놀라며 어떻게 그걸? 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이민호 잠깐, 이거. 충격받은 표정으로 할아버지, 이분이 현재 대한그룹 회장이에요. 라고 외쳤습니다. 박동수가 놀라며 뭐라고?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민호 회장님, 1968년생. 나이도 정확히 맞아요. 김태연은 인터넷을 뒤져 확인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5대 재벌그룹 중 하나인 이응이응그룹의 회장 이민호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민호 회장, 올해 자산 규모 10조 원. 돌파 대한그룹, 창립 60주년 맞아 고아 출신에서 재벌 2세로. 할아버지, 여기 보세요. 고아 출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박동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아 출신이라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 이분이 정말. 박동수가 흐느끼며 내 아들이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연락해봐야 해요. 하지만 박동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이제 와서 어떡해. 하지만 아드님도 아버지를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56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를 왜 찾겠어? 그래도 진실은 알려야 해요. 그때 박동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내 아들에게 이걸 전해다오. 이게 뭐예요? 내가 그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해다오. 정말 그분이 아들이라고 확신하세요?
박동수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지. 하지만 이제 진실은 남겨져야 한다. 과연 56년 만에 밝혀질 진실. 재벌 회장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김태현이 거대한 대한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박동수의 편지와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혼잣말을 하며 망설였지만 김태현은 용기를 내어 대한그룹에 연락했습니다. 접수실에서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 전달하려는 편지라고요?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편지는 이건 회장님의 가족에 관한 거예요. 가족이요? 직원이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이민호 회장님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고아 출신이십니다. 무슨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회장님의 생부가 살아계세요. 김태현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50년 전 스캔들 기사들, 박동수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모두 일치하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의 태도가 점차 바뀌었습니다. 30분 후 고급 승용차에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비서실장과 김태현. 정말 확실합니까? DNA 검사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병실에 도착한 비서실장은 박동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재벌가에는 숨겨진 아이 소문이 존재했습니다. 창업자의 딸이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현재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라는 사실이 모든 정황과 일치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병실에서 박동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56년 동안 쓰지 못했던 편지였습니다. 이제 내 아들에게 이걸 전해다오. 내가 그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해다오. 김태현이 정말 그분이 아버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박동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지. 하지만 이제 진실은 남겨져야 한다. 이틀 후 재벌 회장의 비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DNA 검사를 의뢰하셨습니다. 결과가 곧 도착할 겁니다. 세상은 믿지 않았지만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부자관계 성립 99.9%라는 문구가 서류에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83세 구두 닦기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동수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56년 만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재벌 아들의 전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동수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그 순간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56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구두 닦기 노인과 재벌 회장, 아버지와 아들이 마침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병원으로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박동수는 괜찮다,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하다며 만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평생의 소원을 이룬 박동수, 과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한 명인 이민호 회장이 직접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56세의 회장은 평소 냉철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유명했지만 이날만큼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박동수와 이민호가 처음으로 마주봤습니다. 56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이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박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저의 아버지이십니까? 이민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박동수가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56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다. 그 순간 이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민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박동수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손가락질 받으며 살까봐. 그래서 숨어 살았다. 하지만 저는 평생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어머니도 끝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고, 이민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2000년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끝까지 박동수에 대해서는 함구했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단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이야기만은 해주셨어요. 언젠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그때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라고. 이민호의 말에 박동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5대 재벌 회장의 아버지가 83세 구두닦이였다는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언론들이 연일 보도했고 사람들은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56년 만에 부자 상봉, 눈물의 재회, 구두닦이 노인의 정체, 재벌 회장의 생부였다. 숨겨진 사랑, 그리고 한 아버지의 희생. 온 국민이 이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박동수의 구두닦이 자리였던 서울역 앞에는 연일 시민들이 찾아와 꽃을 놓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쪽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민호 회장은 즉시 아버지를 최고급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해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83세의 고령과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몸의 손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사의 말에 이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56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또다시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병실에서 박동수와 이민호는 잃어버린 56년의 시간을 되돌리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버티셨어요? 너 생각하면서, 너만 건강하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버텼다. 저를 만나러 오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수없이 했지. 하지만 내 인생에 누가 될까봐.
이민호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도 뛰어난 능력으로 그룹을 이끌게 된 과정, 사업에서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늘 마음 한구석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함께 살아요. 제가 모든 것을 다해드릴게요. 하지만 박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제 내 시간이 다 된 것 같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다. 너를 만났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세상은 이 감동적인 부자 상봉 이야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동수와 이민호가 함께 보낸 시간은 단 2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2주는 56년의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매일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민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가끔 저를 보며 우셨어요.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박동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이가 나까지 많이 그리워했구나. 아버지, 후회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시고. 후회? 절대 안 한다. 너라는 아들을 뒀다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박동수의 말에 이민호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민호는 아버지가 살았던 쪽방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공간, 낡은 구두 닦기 도구들, 그리고 56년 동안 써온 일기장들을 보며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56년을. 이민호는 아버지의 삶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서 자랐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박동수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도 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는 정말 행복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민호의 말에 박동수가 마지막 힘을 내어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내 아버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아라. 2024년 12월 29일 새벽, 박동수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들 이민호와 김태연, 그리고 그동안 돌봐준 의료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민호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최고급으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박동수의 유언에 따라 화려하지 않게 조용하고 정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온 시민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특히 서울역 앞에서 박동수를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동수 어르신,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셨던 분. 우리가 몰랐던 진짜 영웅이셨네요. 이민호는 아버지가 56년 동안 일했던 서울역 앞 구두닦이 자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살다간 아버지 박동수를 기리며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민호는 아버지의 유언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차원에서 박동수 재단을 만들어 독거노인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구두닦기나 청소일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제 아버지처럼 숨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이민호의 기자회견에서의 말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태현도 변했습니다. 박동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사회복지 분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진짜 인생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박동수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두닦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노인들의 삶, 그 속에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 주변의 어르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가족의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